이번 시간에는 88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88번 보시면 개별사유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자, 이 개별사유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 출제된 오래된 기출문제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사유 사업을 1917년 리치몬드 여사는 뭐라고 사유진단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냐면,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하여 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된 기출문제에서 그 인격 발달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꼭 마치 윤리교과서처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말하자면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에 환경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는 클라이언트를 환경과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서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활동을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출문제의 인격 발달, 리치몬드 여사의 오래된 번역을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에 보시면 개별사유사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개별사유사업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개별사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929년 밀포드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193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개별사유사업이란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사회복지 실천일 뿐입니다. 그 용어가 개별 케이스워크란 단어가 밀포드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는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관의 기능을 중시한다. 기관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펄먼 여사의 1957년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한 펄먼 여사가 사회복지 실천, 특히 개별사유사업의 4대 구성 요소를 4P의 개념으로 등장시키면서 등장한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플레이스, 장소,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 해서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세스, 물론 헬핑 프로세스죠. 그래서 4P로 나오면서 플레이스, 장소란 개념이 기관이란 의미로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리치몬드 여사가 강조했던 거지요. 문제를 가진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번 보시고, 90번에 관련된 사람이 바로 개별사유사업을 구성하는 4P로서 개별사유사업의 정의를 합니다. 펄먼 여사가 개별사유사업이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소,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이렇게 해서 4P로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어떠한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92번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요. 개별사유사업을 개인과 그 사회 환경 간의 개별적인 의식적 조정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재반 과정이라 규정한 사람은 1917년 사유진단이라는 책에서 리치몬드 여사가 이끌어갔던 겁니다. 바로 92번을 가지고 88번을 다시 되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개별사유사업가의 역할,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바로 개별사유사업가의 역할에서 박스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사유사업가의 역할은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에 94번에 보시면 개별사유사업에 대한 기능적 접근법의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기능적 접근법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은 보나마나 진단주의와의 비교를 말합니다. 1920년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론적 기초로 해서 등장한 실천의 개별사유사업의 그 모형은 진단주의고, 1930년대에 랭크의 의지심리학을 이론 기초로 해서 등장한 이론은 바로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진단주의는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워커 중심의 모델로서 워커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마치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치료를 강조하는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가능한 한 당면 문제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돕는다라는 점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델로서 원조를 강조하는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진단주의는 전이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기능주의는 전이보다는 소위 분리를 강조합니다. 진단주의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양가 감정을 지니고 어찌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존재로 보면서 양가 감정을 전제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반대 감정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기능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원조보다 치료를 강조한다. 치료를 강조하는 것은 진단주의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한다. 진단주의를 반대한다. 랭크의 의지 심리학에 영향을 받았다. 다음에 95번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박스로 해놓은 문제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은 사회사업 실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920년대의 진단주의, 1930년대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론적 기초로 해서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고 주장해서 나오는 심리사회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그 박스를 가지고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번에 사회복지 통합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통합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적당하지 않은 것은 워커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문제에 접근한다. 워커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에서는 워커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당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워커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도 나왔었는데 또 하나 다뤄놨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발생을 개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 영향력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생태학 이론과 체계 이론의 발달은 사회복지 통합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을 기점으로 사회사업에 실질적인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자, 좋죠. 1970년 실질적인 통합적인 실질력, 그에 대한 노력은 50년대, 60년대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통합이 시도된 것은 70년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치 1번이 함정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번에 보시면 개별 사회사업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계 모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체 능력을 조장한다. 체계 모델. 체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 요소는 서로 돕는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체계 모델. 좀 더 구체적인 답은 사실은 이 체계 모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체계 모델을 문제 해결 모델로 여기를 체계 모델을 문제 해결 모델로 바꿔서 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펄먼 여사가 제시한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문제를 가진 자라고 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뭘 하자?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보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체계 모델이나 문제 해결 모델은 당연히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 1950년대 사회사업 영역에 지역 정신위생의 영역을 도입,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조기에 발견, 원조 활동을 실시한 이건 위기 개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에 기반을 둔 접근법으로 환경과 인간의 적절한 적응관계 유지를 강조한다. 환경의 재해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적응력, 진화적 성격을 조명한 이것은 생활 모델이 되겠습니다. 관찰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한다. 이것은 행동 수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계 모델이나 문제 해결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번은 여러분들이 95번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98번, 95번을 보시면 됩니다. 인간 내재의 창조력, 개인의 의지, 현재의 감정, 과거의 경우에 현재의 감정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아의 강조가 나와 있는데 98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자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자아를 제대로 정립하기 때문에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에 99번에 보시면 그죠? 98번에서는 오해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98번 놔두고 95번에 있는
바로 그 박스, 해설 박스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99번에 보시면 문제 해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워커는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이 부족한 자로 보고 잠재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그렇습니다. 개인을 성장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에 100번에 보시면 과제 중심형 인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과제 중심 모델, 업적 중심 모델은 1972년 레이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1960년대까지를 지배했던 정신분석적 접근의 장기 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꼭 단 장기 치료만 해야만이 문제가 치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초점이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형을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정신분석과는 달리 그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중심으로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특정 두세 개의 문제만을 가지고 현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범위 내에서만 치료를 이끌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 표현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 관계로 이어짐에 따라 중도 개입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 교재에 있는 거지요. 2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활동보다 미래의 심리 내적 과정을 강조한다. 미래의 심리 내적. 글쎄요, 좋습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관점으로 그렇죠. 단기 시간 제한적 뚜렷한 목적,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현재의 강점 강조, 구조적 접근, 두세 개의 표정 문제 이런 것으로 특징되는 것이 다 여러분 노트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번 다 보시고 102번 개별 지도 사업에서 단기 치료 모형을 설명해 아닌 것은 단기 치료 모형은 특히 유기개인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초점을 둡니다. 원인이 뭐든지 간에 먼저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원인 규명으로. 그래서 단일사례 연구 설계에서 제가 BAB 설계가 바로 유기개인 모델, 바로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단기 치료 모델입니다. 불을 꺼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제한적이다.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 정상화 도모에 초점을 둔다. 희망에 대한 기대를 지지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자아 이미지를 보호 강화한다.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음에 103번에 보시면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행동주의 모형의 개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 개입시킨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행동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입장에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대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행동수정 모형이나 행동주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개인 및 집단에게 구조화된 계획과 과제 설정을 통해 시간 제한을 두고 원조한다. 구조화된 계획과 구조화된 과제 설정은 이건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인 집단에게 긴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조를 제공한다. 극단의 단기 치료 모형은 위기 개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개입으로 상호 간의 보상 교환을 통하여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행동 수정 모형을 말합니다. 5번에 복합적 욕구에 대해 자원을 연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자원을 연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사례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번도 똑같은 103번의 연계 모형으로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학습 이론에 기초를 둔 개별 사회사업 모형은 학습 수정 모형, 1960년대 토마스에 의해서 체결되는 학습 수정 모형 또는 행동 수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번도 단편적인 문제로 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공식적 사회사업 분야에 가장 유용한 케이스워크의 모형은 바로 기간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펄먼 여사로 만들어진 1957년에 만들어진 문제 해결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기게임 모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강조한다. 최종 단계에서 원조할 이거 틀린 거죠. 위기게임 모델은 어떤 위기의 극복이나 위기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위기 발생 직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때문에 최종 단계가 아니라 발생 단계를 말합니다. 시간 제한적 요법으로 시간 치료 기간을 5주에서 8주로 한다. 클라이언트 문제의 감정에 초점을 둔다. 자, 여기는 어떤 최종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입니다. 다음에 107번에 보면은 집단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 노턴의 집단 발달 단계. 그 차례도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접수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종료 단계. 8쪽에나 있죠. 접수 단계는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는 그런 단계니까 초기 단계지요. 그에 비해서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첫 만남의 단계로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아직은 서로를 모르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자의식을 지키는데 리비도를 더 많이 쓰는 단계. 목표의식이 뚜렷이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목소리 큰 투쟁적 리더가 주도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오리엔테이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탐색 및 시험 단계에 가면 이제는 집단 내 소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위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맞으면 집단 응집력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너무 확대되지 않고 통제 기제도 형성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탐색 및 시험 단계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지면서 목표 지향적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는 모든 것이 조직의 집단의 집단 응집력이나 목표 일치성이나 어떤 실천적 과정이나 이런 거, 또 상호 의존성이나 협력 관계나 이런 것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로 마치 집단 운영이 어떤 변화가 있어도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말하자면 운영 과정의 습관화라고 합니다. 운영 과정의 습관화. 너는 뭔가 역동적이면서도 평형을 이루는 역동적 평형의 단계를 문제 해결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종료 단계. 107번 그렇게 보시되 그 아래에 있는 박스 역시 대비하시면 됩니다. 108번에 보시면 집단 발달 단계 중 구성원 간 인간적 유대관계가 생기면서도 회원 간 불안과 긴장이 가장 높은 단계는 처음 만남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바꿔서 109번에 보시면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 중 회원 간 불안과 긴장이 가장 높은 단계에 대한 설명은 즉 두 번째 단계인 노트의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가렌다우 단계에서는 친밀 전 단계가 되겠는데 상호작용의 유형이 발생한다. 상호작용의 유형이 발생 하위 집단이 만들어진 것은 탐색 및 시험 단계고 회원들 간 친밀한 감정이 형성되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집단에서도 갈등은 상존하는 겁니다. 이건 뭐 물리적으로 잘못된 거고 신뢰, 수용,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신뢰, 수용,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라면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고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표 지향적 활동이 활발한 것은 탐색 및 시험 단계가 되겠고 성원 간 인간적 유대관계가 발생한다. 집단 응집력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오리엔테이션 단계를 110번에 보시면 개인들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전 단계는 접수 단계입니다. 회원 간 불안과 긴장이 가장 높은 단계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으나 그보다는 자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단계를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무게를 잡는 데 힘을 쓰는 단계. 상호 탐색, 인색이 잘못됐군요. 상호 탐색과 시험, 갈등과 긴장이 남아있는 상호작용의 단계이다. 뭐 좋고 답은 뭐 2번이고 4번은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111번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고 112번 탐색 및 시험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탐색 및 시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이제는 집단 응집력이 제법 형성되면서 하위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확대를 통한 와해를 막기 위해서 통제 기제도 발생하게 되고 목적의식이나 목표 지향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 리더가 중심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집단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표 지향적이다. 상호작용이 발달하고 집단 통제 기제가 발달한다. 아직도 갈등과 긴장이 남아있어서 의사소통 개선이 요구된다. 바로 이것이 탐색 및 시험 단계가 되겠지요. 또 그에 비해서 투쟁적 리더를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번, 114번 보시고 115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사업의 기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는 마침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의 기본 요소 4P, 펄먼 여사의 4P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펄먼 여사의 4P, 어떤 문제, 프로블럼을 가진 클라이언트, 퍼슨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장소, 플레이스,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헬핑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4대 구성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는 당연히 모태로서의 집단, 그리고 실질적 클라이언트라 할 수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집단 사회사업의 개념처럼 집단 경험이나 집단 활동을 지향하는 집단 프로그램, 그 집단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전문가, 이게 바로 집단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에 2개를 더 합친 것이 바로 목적, 집단 사회사업의 목적, 그리고 집단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관, 장소라고 합니다만 장소. 그 때문에 내가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개별 사회사업과 집단 사회사업의 공통된 양대 요소는 사람, 퍼슨, 이쪽은 집단 구성원이야 사람,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라고 표현합니다만 기관이죠. 역시 집단 사회사업도 6대 구성 요소에 보면 장소가 나오죠. 기관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거 참조해 보시면 집단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는 집단 구성원인 사람,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목적, 그리고 장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16번에 보시면 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집단 사회사업의 모델은, 자 이제 그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114번 보겠습니다. 집단 사회사업의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집단 사회사업의 모델에선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론적 근거로서는 네빈의 장설이 있습니다. 자 봐주시고, 집단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사회 방법, 이건 다 아시는 것이고, 또 기본적 요소로서 바로 115번에 봤던 것은 집단 구성원인 사람,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 또 장소, 목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사람, 문제, 장소, 과정으로 드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답은 4번이고, 바로 이 114번의 1번처럼 집단 사회사업의 모델로서는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상호작용 모델. 117번에 보시면 사회적 목표 모델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목표 모델은 전통적 모델로서 집단 구성원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모델을 사회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강조한다. 청소년 단체, 인보간 운동 등에 의해 발전된 전통적 모델이다. 절충적 이론의 기초가 요구되며 프로그램 작성의 기술이 특히 요구된다. 자 여기는 제가 이론 강의 설명을 안 했습니다. 좀 놔둬보시고, 사회사업가는 집단 구성원과 사회 간의 중개인의 역할을 한다. 중개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같은 경우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절충적 이론 기초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작성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런 것은 이론 강의할 때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번에 보시면 다음은 치료 모델의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치료 모델은 집단 구성원이나 집단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것을 치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집단 사회사업은 사회적
책임 달성이라는 목적이 있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집단을 상호 원조 체제로 본다. 자, 이 중엔 답은 2번이군요. 여기 보면은 집단 사회 사업은 사회적 책임 달성, 즉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사회적 목표 모델이고,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치료 모델이고, 집단을 상호 원조 체제로서 집단 사회사가 중개인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이고, 집단 활동 이전에 집단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도 역시 상호작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치료 모델로 문제를 출제했지만 3, 4번이 상호작용 모델, 특히 4번 별도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20번 단답.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사업의 윤리적 가치를 정의와 책임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코노프카라고 합니다. 코노프카라고 한다. 자, 나머지는 쭉 보시면서 거기 보면 122번, 123번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24번 바로 인보관 운동 문제 다뤘습니다.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류층 지식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같이 들어가 레지던스 하면서 같이 문제를 리서치하고 같이 그 지역사회의 개량 개혁을 리폼을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집단사회사업은 사회적 빈곤관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집단 활동을 도구로 해서 집단 경험이나 집단 활동을 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 개선, 사회 개령, 사회 개혁, 리폼까지 이끌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는 아주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었던 급진적인 인보관 운동이었습니다. 인보관 운동의 기원은 1884년 런던에서 만들어진 토인비호를 시작이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86년에 뉴욕 글린길드, 89년에 시카고의 헐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민들에게 교육, 레크레이션, 사유화 및 정신적, 문화적 개선을 주의했던 사회사업, 교육 레크레이션이 나오면 이것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125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930년대에 최초로 집단 지도 과목이 설치되었다. 집단사회사업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193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집단, 말하자면 전문 사회복지 실천에 말하자면 그 전문화기 이런 과정에서 30년대에 등장을 하는데 30년대에 처음으로 인식됐던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신분석이 한 사람씩만 대상으로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집단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집단 지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미국 사회복지계에서는 집단사회사업을 공식 기술로 하고 집단 지도 과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착조 이건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집단 지도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의 과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940년대가 되겠습니다. 1940년대 미국 집단사회사업협회가 구성되고 집단사회사업이 활동했다. 정신분석 개념이 집단 지도에 도입되어 진단치료의 강조, 특히 2차 세계대전이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미국에서 일어난 YMCA 또 세틀먼트 운동을 그 모체로 하고 있다. 좋습니다. 답은 1번 40년대. 그 다음에 126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코노프카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군요. 거기 보면 개인의 성장, 환경의 변화, 사회활동 다 좋습니다. 답은 지역사회죠. 그건 지역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거기 오면 집단사회사업은 사회사업 방법론이다. 전문가의 지도 원조하에 이루어진다.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을 목적으로 삼는다. 아니죠. 집단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건 말장난해놨군요. 프로그램이 집단 경험을 구성하며 여러 요건에 따라 의도적으로 준비 실행한다. 답은 말장난해서 그 집단을 수단을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128번에 있으니까 보시고 130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에서 프로그램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간 중심적이어야 된다.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욕구를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회사업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전통적인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당연한 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요즘에는 집단 구성원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집단 구성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 경험이나 집단 활동을 통하여 돕는 활동.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집단 구성원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헬핑 프로세스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